자, 안녕 얘들아. 원장쌤이야. 자, 오늘은 이제 시험 끝나고 우리 고등학교 2학년생들 전략적 입시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주제로 이제 입시에 대한 얘기들하고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할 거야. 자, 보자. 일단 이번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뭐 결과 좋은 학생도 있고 그다음에 좀 아쉬운 학생도 있고 하겠지만 어쨌든 이 이제 1년 치러 봤으니까 이 중간고사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수행평가도 있고요. 기말고사도 있지. 그래서 지금은 약간 이제 좌절하고 혹은 너무 기분 좋아서 들뜨고 이런 거보다는 이거를 준비하는 기간으로 가는 게 맞아. 그리고 이거 외에도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는데 일단은 하나씩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자. 자, 2027년 대입, 니네가 이제 2027학년도 대입을 치르는 학년이고요. 지금 현재 뭐 이런 거지. 이 퍼센트 구간도 잘 모르는 친구들도 아직도 많더라고. 자, 1등급이 4%까지고 2등급 11%, 3등급 23%, 4등급 40%까지인데 여기에 따라 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정해져 있죠. 그래서 1등급이 이제 인류대에 좀 도전하는 등급이 될 거고 2등급이 서울 중위권, 중경외시 라인 3등급이 극초반대에서는 이제 인서울의 이제 하위권, 국숭세단, 그다음 수도권의 상위권, 단국대, 가천대 이런 라인이 될 거예요. 4등급은 이제 수도권 대학이 될 거고 5등급부터는 지방 전문대가 되겠지. 그래서 자기가 현재 이제 있는 구간이 있을 거잖아. 등급 구간이. 그 등급 구간에 따라서 이제 어떤 전략들이 좀 나와야 되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자, 그래서 등급대로 갈 수 있는 대학들을 조금 보면은 자, 1등급 이제 1.6 안쪽, 1등급 완전 극초반대에는 잘 아는 이런 대학들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원 가능 대학이라고 적혀 있잖아. 선생님 많이 강조했지. 이제 많이 들은 친구들은 되게 감을 잡을 거야.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이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지 합격한다는 얘기가 절대 아니야. 그래서 학생부 등급의 70% 컷을 보고 원서를 쓰고 거기에 합격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입시에서는 모르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뭘 준비해서 해야 되는지는 다시 한번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1.6에서 2.5 사이에선 이런 대학들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 생각보다 점수들이 낮은 거잖아. 이러면 내가 2.5등급인데 예를 들어서 중앙대를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는데 한양대 갈 수 있어요. 한양대 좀 어려울 것 같아. 2.5등급에 갈 수 있는데 가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죠? 자, 2.6등급에서 3.1 사이에서 건국대, 홍익대, 동국대 갈 수 있으면 정말 베스트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합격하는 경우들을 거의 못 보죠. 이유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할게요. 자, 3등급 초반대에서 국숭세단이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가천대, 경기대가 있고 이제 성남 본시까지 이제 전국의 컨설턴트들이 많지만 성남 우리 선생님이 성남 토박이잖아. 풍생중, 풍생고. 성남 본시가지의 입시는 여태까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는 이거보다 한 칸씩 밀리는 것 같아. 예를 들어 2등급대에서 얘네를 갔고요. 2등급대에서 얘네를 가고 2등급대에서 얘네를 가고 그래 왔어. 그러면 너네도 그럴 거냐? 그러면 너무 좌절스럽잖아. 그게 아니야. 준비를 잘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던 거고 우리는 이제 준비를 잘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죠. 자, 입시별 인원 분석도 좀 보면은 인서울 쪽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30% 정도 선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한 40% 가까이가 수능으로 선발을 하는 정시 전형이지. 그래서 정시 파이터 같은 것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정시를 하란 얘기는 아닌데 이 우리 지역에서 약간 조금 경시되고 있는 부분이 요 파트인데 분당이나 강남 지역에서는 사실 정시 파이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야. 내신 점수를 따기가 어려우니까 내신 점수가 일단 안 나오면 인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은 물 건너간 거고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정시 논술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정시 파이터들도 되게 좋은 결과들을 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남의 정시 파이터는 고3이 돼야 나와. 그러니까 좀 늦는 거야, 그지? 그래서 만약에 이제 자기가 내신보다 수능 점수가 좀 좋은 상황이다. 그리고 내가 인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한번 가볼 만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뭐 사실 이 전형도 나쁜 전형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수도권 쪽으로 오게 되면은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이 조금 줄어들죠. 교과 전형이 좀 늘어나고, 그렇지? 그다음 수능도 좀 줄어들지. 이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약수령 논술 전형이 있죠. 지방권으로 가게 되면은 교과가 63%, 종합이 15%밖에 안 돼. 그래서 사실은
내가 한 4등급 이하다. 생기부를 어떻게 좀 해가지고 좀 좋은 대학을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가능한 건 아니야. 근데 그러려면, 그런 노력을 할 거면 점수 올리는 게 나아. 그죠? 그 얘기는 조금 이따 생기부 얘기하면서 같이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현행 입시는 수시 대 정시인데, 이제 수시 쪽에서 이제 보통 학생부로 가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위주의 전형들을 좀 준비를 하는데, 사실 생각보다 준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내신 점수는 우리 지역은 따기가 쉬운 지역이야. 굉장히 유리하죠. 그래서 내신을 따기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근데 좋은 상황인데 교과는 뭘로 붙는 거지, 얘들아? 이거는 수능 최저가 잘 받쳐줘야 합격이 결정이 되는 전형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생기부가 받쳐줘야 합격이 되는 전형인데, 그리고 각각의 원서를 쓰고 나면 경쟁률이 막 20대 1 이럴 텐데, 다 비슷비슷한 등급의 애들이 지원을 할 거 아니야? 이걸 뚫고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거는 이쪽인데, 얘를 잘 준비를 안 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얘기가 주로 될 거야. 얘를 잘 준비해줘야 아까 보여줬던 자기 등급대에 맞는 대학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이게 준비가 안 되니까 한 등급씩 미뤄지는 경향이 있었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그렇게 움직이면 안 되겠죠? 자, 실제 사례예요. 내신이 1.8 되게 잘한 거지. 되게 잘했는데, 이 내신 1.8에 이제 적정선에 있는 대학들을 이제 니네가 등급표나 이런 걸 보게 되면은 여기 라인이잖아. 어때요? 딱 보니까 막 되게 좋은 대학들이잖아. 가고 싶은 대학들이고. 그러니까 내신만 보고 이런 대학들 위주로 쓴 거야. 이 귤색은 조금 내가 보기에는 잘못 쓴 거야, 대학을. 왜냐면 이 친구가 생기부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생기부를 선생님한테 와서 컨설팅을 받았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생기부가 그냥 그랬던 거야. 그냥 쏘쏘 혹은 안 좋았던가. 이러니까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상향 지원이거든, 전부 다. 그치? 생기부를 좀 소소하다는 가정하에는 1.8등급이면 한 요 정도 라인이 조금 이제 괜찮은 라인이거든요. 적정 라인. 이 노란색. 만약에 노란색으로 4개를 썼다. 동국대, 건국대, 경희대, 중앙대 이런 선으로 4개를 썼다. 뭔가 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가지고 이제 합격할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건데, 원서를 이런 식으로 써서 육광탈 이런 얘기를 듣게 되죠. 그래서 1.8등급인데 국민대밖에 못 갔어. 너무 아쉬운 거잖아.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냥 다니는 친구도 있지만 재수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 재수하면 3학년 2학기 생기부가 들어가. 이때 또 준비 안 해놨잖아요. 7월까지 하고 그냥 치워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입시는 3학년 2학기까지 제대로 가야 돼요. 준비해야 될 게 많지.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원 가능과 합격 가능을 착각하면 안 된다. 지원 가능은 내신으로 하는 거지만 합격 가능은 그걸로 하는 게 아니다. 실제 경쟁률이야. 17대 1, 18대 1, 11대 1, 18대 1, 19대 1, 30대 1, 23대 1, 25대 1, 그죠? 얘네 다 이 건국대 건데, 이거 다 비슷한 라인의 점수대 애들이 썼을 거 아니에요. 그죠? 대략 입시 컷의 70% 컷이 예를 들어서 2.3등급이었다. 학생부 종합이. 그러면 여기 언저리에 있는 애들이 썼을 거거든. 걔네 중에서 이 경쟁률을 뚫고 합격하는 친구들은 뭘로 합격할까? 알겠죠? 생기부야, 생기부. 그죠? 그래서 대학이 활용할 수 있는 선발 도구는 다음과 같은데, 우리는 너무 이거에만 중점적으로 얽매여 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점수를 낮춰서 대학을 가야 될 확률이 높아요.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2학년생들은 반드시 챙겨야 된다. 그죠? 이게 키예요. 핵심. 입시를 성공할 수 있는 핵심. 그래서 사실은 이거에 대한 강연을 선생님 굉장히 많이 했어. 우리 이제 하이탑 TV 보면, 이제 유튜브에 하이탑 TV 검색하면은 우리 유튜브가 있고,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학습법, 생기부, 수능 공부, 약수령 논술 정보들이 많거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국적인 수준의 컨설턴트들은, 전국적인 얘기들은 그분들이 더 전문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성남 본시가지 9개 고등학교는 내가 제일 잘 알 거야. 거기에 맞게끔 정보를 갖다가 압축해서 가져온 것들이니까 좀 보면서, 아, 이렇게 해야 되겠고, 이것만 1시간짜리거든. 오늘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면서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들만 오늘 좀 깨우치면 좋을 것 같아. 중요하다.
아 이거 해야 된다. 그죠? 수능 공부 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얘기를 해줬어. 자 그래서 이렇게 자 그럼 선생님이 생기부 얘기를 조금 더 해주고 이 얘기도 같이 할게. 자 보세요. 자 1, 2, 3등급 라인에서는 이제 내가 이 정도 등급선에 있다. 그러면은 이런 대학들이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요게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결국엔 인서울 구간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내가 2.7 뭐 이런 등급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서울을 못하고 뭐 가천 단국대 정도만 가게 되면 굉장히 못 간 거지. 그죠? 그러면 이 등급대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뭘까? 이거죠. 특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수능 최저를 맞춰야 되는데 수능이 되게 먼 얘기잖아. 11월 내년. 그래서 준비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고3 때 가서야 이제 최저 등급 보고 준비를 해. 그럼 좀 늦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 반드시 당부하는데 국어, 영어 같은 것들은 미리 준비해 놔야 돼요. 그래서 내신 기간이 아닐 때는 방학 때라든가 아니면 내신 지금 막 시험 끝나고 나서 한 3주 정도는 수능 공부를 해야 돼. 그 동시에 챙겨야 되는 게 이제 생기부인데 생기부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줄게요. 어쨌든 이 라인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 자, 두 번째 3등급에서 4등급 사이에요. 4점대 등급이야. 4등급이야. 뭐 3.7 막 이런 식이야. 그렇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수도권 대학이고 수도권 대학 중에 좋은 대학 이제 가천대잖아. 가천대 물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3.7등급 정도 선에서 생기부가 좋다. 이런 상황이면 합격할 수도 있어요. 근데 방금도 얘기했지만 합격할 수도 있잖아. 이거 떨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에 대안이 잘 없어. 예를 들어 가천대선의 대학이 한 5개 있다 그러면은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5개를 넣게 되면은 어느 정도 좀 확률상 걸릴 확률이 있는데 가천대랑 비슷한 라인이래 봐야 단국대 정도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2개 썼는데 둘 다 떨어지면 그거보다 한참 아래쪽 대학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사실 이 구간에서는 약수령 논술을 같이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생기부도 물론 준비를 해 나가야 되지만 약수령 논술도 같이 준비해 나간다. 약수령 논술은 가천대를 위시한 이제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과 인서울의 하위 대학들까지 여러 개가 있죠. 약수령 논술은 수 1, 2가 기반이거든요. 국어도 물론 보지만 이거 지금 언제 배우고 있는 거야? 현재 배우고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수 1, 2 내신 공부를 하면서 염두에 두고 있으면 4등급 학생들이 나 나중에 약수령 논술도 치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면 수 1, 2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가야죠. 그럼 학교 내신도 좋아지고 약수령 논술 준비도 되겠지. 그런데 그냥 숙제만 해오는 식으로 공부하게 되면은 둘 다 준비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알겠죠? 그래서 요 등급 때에는 요 전형은 반드시 치러야 되는 전형이다 라고 선생님은 확신하고 있어요. 만약에 4등급인 학생한테 4등급인 학생한테 약수령 논술 너 왜 치러? 붙은 애들이 없었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단 거짓말이고요. 일단 학원에서도 붙은 애들이 3명이에요. 현재까지. 가천대 약수령 논술. 그런데 걔네 다 4등급 되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되게 잘 간 거야. 대학을.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너네 보고 지방대 가라는 얘기랑 같은 거야. 야 4등급 대인데 너 약수령 논술이나 정시해야 되지 않아? 정시를 왜 해? 그거 해봐야 못 붙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너 그냥 학생부로 지방대 가. 이거랑 같은 얘기예요. 나는 학생들 그렇게 준비시키지 않았어요. 알겠지? 항상 도전적으로 우린 할 수 있어요. 아직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준비할 수 있는 게 많아. 내신 올려가는 건 당연한 거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를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세 번째 5등급이야. 망했지. 솔직히 내신은 지방대밖에 못 가. 그죠? 이때는 생기부보다는요 등급을 올리는 게 중요해. 아직 기회가 많이 남아 있잖아. 2학년 1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까지. 그래서 1학년 때 막 5등급선, 6등급선이었어. 잘 못했어. 근데 2학년 때 4등급선, 3등급선으로 들어오고요. 3학년 때 3등급까지 받는다고 칠게. 가천대 갈 수 있느냐? 가천대 갈 수 있어요. 이때부터 생기부 준비 들어가면 돼. 그치? 내가 확신했잖아. 가천대 갈 수 있느냐? 확실히 갈 수 있어. 너네 같으면 안 뽑겠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학년 때 못했는데 3학년 때는 오히려 가천대 점수보다 높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등급을 끌어올리는 게 최우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번 시험도 봤지만 시험을 보고 나서 약간 뭐랄까요? 그냥 좌절만 하든가 뭐 이러면은 안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험을 잘 보고 시험이 아니라 공부를 잘 하려면 좀 맷집이 있어야 돼. 내가 좀 두들겨 맞더라도 그냥 참아내고 다음번에 좀 덜 맞아야지 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계획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번 시험이 끝나고 나면 중간고사 끝나고 어떤 학습 계획들을 좀 전면적으로 수정하는 게 중요하죠.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알겠지? 요 등급 구간은 등급을 높이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당연히 양론과 수능을 치를 수 있어요. 이런 시나리오면 베스트인데 만약에 1학년 때 5, 6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도 그냥 5, 6등급이야. 열심히 했어. 열심히 했는데 안 올라. 내신은 과목도 많고 막 준비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럼 한 2학년 2학기쯤 갔을 때는 좀 집중을 이런 쪽으로 좀 가볼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2학년 때 수투 배우잖아. 2학기 때. 그런데 양론 준비하거나 수능 준비하게 되면 수원도 해야 돼. 그럼 미리 만약에 수원을 준비해 놓잖아요. 2학년 2학기 때. 그럼 약수령 논술에선 굉장히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한 애들이 없거든. 3학년 1학기 다 끝나가야 이제 준비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니까. 그렇죠? 뭐라도 앞서가고 대가를 치러야 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거든. 그래서 전략적으로 잘 접근해야 돼요. 내 내신 점수를 보면서 내신 점수 끌어올릴 만한데 그럼 내신 점수 위주로 쭉쭉 끌어올리고 또 3학년 때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에만 너무 얽매지 말고 얘도 미리 좀 준비를 해놔야겠다. 그러면 수원도 까먹기 전에 조금씩 계속 보고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수능 공부도 조금씩 해놓고 있고 이렇게 가야 5등급 이하에서 수도권 내지는 어떤 인서울권에 합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안 그러고 내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냥 지방대 가는 거지.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 등급 구간대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1, 2등급, 1, 2, 3등급 때는 얘가 제일 중요해. 플러스 알파. 됐지? 1, 2, 3등급 때는 내신 당연히 잘 받아야 되고요. 4등급 때는 이거 준비해야 돼요. 그럼 2학기 때 수원을 공부하는 전략들이 좀 나와야 되고 얘도 중요해요. 5등급 때는 생기부보단 이게 중요해. 등급을 끌어올리면서 이것도 준비를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죠. 하지만 얘네들은 당장에 보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준비를 하라 그랬잖아. 그치? 여기에 올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래서 2학기 때도 수원은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전략만 세울 수 있으면 나머지 국어, 영어, 모의고사 챙기고 이러면은 입시에서 5등급 대에서는 확실히 다른 5등급에 비해 앞서가는 거고 4등급 대에서도 확실히 다른 4등급에 비해 앞서가는 거고요. 1, 2, 3등급 대에서도 확실히 다른 1, 2, 3등급에 비해서 앞서가는 거예요. 그래야 경쟁률 20대 1을 뚫고 합격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2학년들의 키는 요거예요. 일단 4등급 이하든 1, 2등급, 1, 2등급은 1, 2, 3등급은 조금 얘기가 다른데 생기부 쪽이 더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챙기느냐 챙기지 않느냐가 일반고에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는 특목고랑 경쟁하자는 게 아니거든. 특목고는 이미 다 챙겼죠. 그죠? 일반고에서 앞서갈 수 있는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이런 걸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입시 전략이 많이 바뀌게 된다. 고3 때. 알겠지? 너무 내신에만 목매지 말고 플러스 알파들 잘 준비해 나가라 이런 얘기를 하고요. 자, 교과 선택. 교과 선택을 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 고교학점제는 아니고요. 니네가.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선택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기서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어. 교과 선택을 하는 이유는 생기부를 좋게 만드는 거야. 아까 생기부 얘기를 좀 해준다 그랬잖아요. 자, 생기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고1 이미 지나갔지.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해도 돼. 진로도 좀 다양해도 상관없어. 그냥 이런저런 활동과 진로에서 드러나야 되는 역량이 일단 학업 역량,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공동체 역량, 리더십, 갈등, 소통, 동아리, 친구들하고 잘 지냈냐, 이런 것들, 봉사활동 했느냐, 그리고 중요한 게 진로 역량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고1 때는 이런 것들을 주로 챙겨도 괜찮다는 거야. 탐구활동 다양하게 하고. 하지만 고2 때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챙겨야 되지만 얘도 동그라미가 되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진로 과목들을 선택을 했거든 이미 니네가. 예를 들어 이공계면은 과학 쪽을 주로 선택을 했을 거고, 그다음에 문과 계열은 사회 쪽을 선택을 했겠죠. 그리고 상경 계열이면 경제나 경영학과면 수학도 중요하지. 그리고 이과 계열은 당연히 수학이 중요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내신 점수만 받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리고 기껏해야 활동이 학교에서 내주는 수행평가 정도에서 마무리되는 상황. 그죠? 그래서 좋은 생기부는 어떤 생기부가 좋은 생기부냐면요. 고1 때는 다양성이 중요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통일성이 있어야 돼. 이거는 계열과 관련된 거예요. 예를 들어 관심도가 있는 계열이 이공 계열이냐 문과 계열이냐. 근데 다양성이 중요하다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많은 것들을 했느냐지. 아 이것도 탐구해보고 저것도 호기심을 가지고 이랬냐는 거야. 고2로 오면서 진로 계열이 좁혀져야 돼요. 예를 들어 내가 고1 때는 막 뭐 통합과학에서 역학도 관심이 있었고 생명도 관심이 있었고 사회 계열에선 경제에도 관심이 있어서 그걸 막 적극적으로 탐구해본 활동을 했다라면 못했으면 할 수 없고, 2학년 때는 내가 생각해보니까 나는 공학 계열로 갈 것 같아. 그리고 화학공학이 관심이 생겼어. 그래서 화학과 관련된 화공과 관련된 그런 활동들이 약간 드러나야지 진로 역량이. 이거는 교과 세특에서도 그렇지만 동아리나 아니면 진로 활동에서도 드러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지. 수행평가가 아마도 학교에 따라 좀 다를 텐데 생기부가 좀 강한 학교들은 수행평가 주제를 좀 잘 주는 거야. 단순히 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가 편해요. 선생님들 채점하면 되니까. 근데 보고서를 내라 그러든가 아니면 토론을 하든가 이런 수행평가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너네가 생기부에 쓸 재료거리를 만들어주는 거거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화학 같은 과목은 중요하니까 만약에 화공을 가려고 하는 학생이면 화학에서 1학기는 고분자화합을 배우는지 모르겠는데 안 배울 것 같아. 화학에서 약간 뭐 이온화도 이런 것들이 이제 수행평가에서 니네가 탐구한 활동이 됐다고 치자. 그래서 이온화도에 대해서 뭐 서적을 읽든 아니면 뭐 논문을 보든 이런 식으로 탐구를 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잖아. 그죠? 근데 여기까지 하면은 평범한 수준이라는 거야.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어느 고등학교 학생이나 다 하는 것들이에요. 이렇게 해놓고 이온화도랑 관련된 어떤 예를 들어 내가 관심이 있는 분야가 약간 이제 화학 쪽에서도 의학 계열이라 그렇게 약하고 관련된 거. 뭐 약학과를 가겠다는 건 아닌데 화학을 연구하지만 뭐 인간의 어떤 생명 연장의 꿈이라든가 아니면 건강하게 살게 하겠다든가 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생긴 거야. 그래서 2차 탐구를 이온화도와 관련된 의학 계열의 이슈를 연결해서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기부에 선생님들이 써줄 수 있는 재료들이 굉장히 많아지잖아. 수행평가도 있지만 이 친구가 거기에 따라서 어떤 2차 탐구까지 계획을 해서 뭘 시행을 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아까 약하고 관련된 걸 했잖아. 그 다음에 뭐 어떤 생명과 관련된 거, 생명 연장과 관련된 걸 했다 칠게 그냥. 이게 또 예를 들면은 뭐 사회 과목에서 사회 과목 선택해도 괜찮죠. 사회 과목 선택했다고 칠게.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을까? 다른 과목과 통합하는 게 통합 탐색이라 그러죠. 여기까지 진행되면 베스트고요. 최고고. 이 융합 탐구라 그러지. 융합 탐구까지 못 하더라도 2차 탐구까지만 진행을 해도 그래도 괜찮아요. 알겠지? 그래서 생기부를 챙긴다는 의미는 요 빨간색으로 체크된 얘를 하느냐 마느냐의 어떤 그런 문제가 되는 거야. 단순히 수행평가에서 그치게 되면 평범한 생기부가 되게 되고, 그 생기부로는 어떤 경쟁자들을 뚫고 들어가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니네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학종은 상향 지원을 하는 전형이 아니야. 이 70% 컷이 만약에 2.3등급이 작년에 등급 컷이었어요. 근데 내가 2.3등급이 등급 컷인데 내가 2.5야. 얼마 차이 안 나잖아. 커트라인도 아니고. 그럼 여기 지원해요. 이건 상향 지원이야.
이렇게 해서 붙는 경우를 단 한 차례도 본 적이 없어. 어떤 애들이 이럴 때 붙을 수 있는 경우냐면요. 자사고, 특목고, 그다음에 일반고 중에서도 낙생고 같은 데들. 정말 2차 탐구 꼭 하거든. 그 생기가 되게 좋아. 이런 경우에만 거기에 붙을 수 있는 것들이고 우리 일반고생들은 상향 지원에서 붙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면은 소신이나 적정 지원선인데 2.3등급이 등급 70% 컷이었으면 2.3은 돼야 쓴다는 얘기야. 근데 이것도 못 붙는 경우가 너무 많단 말이야. 왜냐하면 경쟁률을 뚫어야 되니까. 그죠? 생기부가 좋아야 적정 수준의 학교에 합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생기부가 안 좋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그 한 등급씩 내려가서 붙은 이유가 뭐냐면 성남의 일반고의 생기부가 안 좋아. 내가 보기에 그냥 그래. 뭐 다른 일반고생들하고 비교해서 이길 거리가 별로 없단 말이야. 자, 그렇게 되면은 생기부를 이길 수는 없잖아. 근데 어떻게 하면 이길 수가 있냐면요. 내가 2.3등급인데 2.3등급 대학에 지원을 할 건데 내 등급이 2.0이야. 그럼 여기보다 높죠, 점수가. 그렇지? 그럼 나는 하향 지원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게 점수가 더 높으면 벌어지는 일이 어떤 거냐면 생기부의 평가 항목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인데 이 역량들을 평가하는 한 3, 4개의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등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 잘했니? 학업 역량? 자, 2.0이면 등급이 2.3보다 높잖아. 그러니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야. 생기부의 내용과 상관없이. 이해했죠? 등급이 높으면 나의 생기부 역량이 좋아져요. 그런데 등급이 더 낮아. 상향 지원한 거지. 그럼 안 그래도 생기부도 별론데 이 등급까지 낮아버리니까 완전히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지. 이해했지? 그래서 지금까지 성남에 있는 아이들이 생기부가 그냥 소수한 상황에서는 점수를 좀 손해보고 들어갔다는 거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점수를 손해보지 말고 2.0등급인 학생은 2.0등급 대학에 지원했을 때 붙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러면 원서 전략이 되게 잘 나와요. 그럼 한 3개 정도는 2.0의 학종을 쓰면 되고 한 3개 정도는 2.3의 학종을 쓰면 되거든. 둘 다 중경외시 라인이거든. 괜찮잖아요. 그치? 자, 4등급 때 얘기를 해도 4등급이나 3점대 중반, 3점대 중반 이하 7? 이거 가천대 합격 라인이거든요. 붙는 경우를 본 적이 별로 없어. 합격 라인인데 왜냐하면 경쟁률이 높으니까. 그런데 이런 걸 해서 생기부가 좋다고 칠게. 그럼 여기 훨씬 수월하지. 왜냐하면 1, 2등급 대 아이들의 생기부보다는 3.7등급 대 일반고 아이들의 생기부가 더 안 좋거든. 그러니까 2차 탐구 몇 개만 좀 해줘도 확 눈에 띄죠. 그치? 이래야 붙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내신 점수만큼 생기부도 중요하다. 그죠? 우수 생기부, 생기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 이런 것들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1시간짜리 강의에 여기 들어가 있어. 꼭 보고 준비를 하세요. 다만 지금 현재 해야 되는 거 지금 이제 1학기 지금 중간고사 끝났잖아요. 그럼 수행평가 이제 하기 시작할 거거든. 했든가? 그럼 수행평가 하면서 수행평가 주제를 나의 진로 계열과 연관해서 이런 것들을 해야지라고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2차 탐구 계획까지도 세워야 되는 게 지금 타이밍이에요. 기말고사 끝나면 순식간에 방학하게 되고 그럼 1학기 생기부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 내 1학기 생기부는 또 그냥 쏘쏘해지는 거죠. 알겠지? 전 과목을 다 할 수 없더라도 자기 진로 연관된 주요 과목이라도 꼭 챙겨라. 그렇게 얘기를 할게요. 자, 교과 선택, 3학년 교과 선택은 일단 뭐 핵심 권장 과목은 이수하였나, 교과 선택의 위계는 적절한가, 이런 것들은 중요한 얘기기는 한데 공동교육과정 다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이 얘기를 먼저 할게. 자, 3학년 1학기에 이제 선택 과목을 선택을 하게 될 텐데 여기는 이제 경제수학이나 미적분 중에 택일이에요. 그러면 문과 계열 학생들은 경제수학을 선택을 하고 이과 계열 학생들은 미적분을 선택을 하겠죠. 경제수학을 선택하면은 안타깝게도 수 1, 2도 아니고
확통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얘네가 수능 과목이고 약수령 논술 과목이야. 그래서 풍생고는 그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문과 계열한테는 별로 좋은 스케줄은 아니라고 난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괜히 2학년 때 부담만 좀 크고 20 계열 애들한테는 좋을 수 있는데, 그래서 3학년 때는 경제 수학을 학교에서 치르면서도 동시에 수능과 약론을 준비하는, 혹은 등급이 높으면 수능만 준비하면 되겠죠. 이런 컨텐츠가 필요해요. 그래서 학원에 수 1, 2 강좌가 개설이 될 거예요. 정시반 강좌. 그죠? 그러면은 조금 내신 기간엔 힘을 빼더라도 얘네를 준비를 하고 있어야 입시에서 뭔가 되겠지. 어쨌든 그렇게 치르게 될 거고,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쪽이에요. 문과 계열은 사실은 뭐 고민할 게 없어. 자기랑 연관이 있는 걸 선택을 하고 3학년 1학기가 가장 심도 있는 그런 과목들이잖아요. 되게 좁혀져 있는 과목들. 그래서 내가 정법을 선택을 했다. 그러면 이거 정법 상대평가 과목이고 등급도 나오고, 그리고 세특도 되게 중요하겠죠. 하지만 물투, 화투, 생투, 지투는 절대평가 과목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상대평가 아니니까 등급이 안 나와. 대충 할 수 있거든요. 이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선 쥐약이에요. 이 절대평가 과목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가 중요한데, 똑같이 A를 받더라도 원점수 중요하고요. 얼마나 잘했느냐. 그리고 플러스 세특이 중요하지. 3학년 1학기로 가면은 과목 수가 2학년에 비해서 확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세특에 대한 얘기들이다. 알겠지? 이 선택 과목은 3학년 1학기 선택 과목을 선택할 때 지금 현재 고등학교 2학년들은 고민될 거리는 많이 없어. 많이는 없는데, 왜냐하면 학교에서 대부분 이런 전공 과목들을 선택을 하면 되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중요한 거는 3학년 1학기에 세특은 진짜 중요하다. 절대평가 과목도 원점수는 굉장히 중요하다. 잊지 말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근데 물화생지를 다 선택한단 말이야. 풍생고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만약에 뭐 성일고든 뭐 택 3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은 그럼 3개는 선택을 하겠죠.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또 안 그래도 수능 공부, 약수령 논술 공부에다가 내신 공부도 해야 되는데 너무 할 게 많아지는 상황이야.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겨울방학에 어느 정도의 선행을 해놓는 게 좋겠죠. 이 과목들에 대한. 다는 아니더라도 주요 과목들은 선행을 해놓는 게 당연히 필요해요. 당연히. 그리고 세특에 대한 어떤 그런 계획도 세워놓는 게 필요하고.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와닿지가 않아. 왜냐면 고3이 아직 멀었거든. 그지? 근데 어쨌든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겠지만, 아, 그런 게 중요한 거구나 라고만 좀 인식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학교별로 이제 정리는 해놨는데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게 지금이 아니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고민이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선택 과목 학교마다 좀 다른데, 선택 과목이 완료되는 시점이 이번 년 11월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선택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러면서 선택을 하면 되겠고, 또 하나 공동교육과정. 자, 공동교육과정은 한두 과목 정도 이수할 거를 권장하고, 이과 계열에서는 보통 실험 과목들, 그다음 문과 계열에서는 보통 이제 국제화 이런 것들을 좀 선택하면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학교 내신이 그냥 학교에서 편성되어 있는 내신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내가 등급이 별로 안 좋은데 이런 것들까지 선택해서 교과 부담을 늘릴 필요는 없는 거지. 물론 선택해서 이수하게 되면은 학생부 종합전형에 도움이 되는 것도 맞아요. 그래서 한 3등급 때 가천대 이상을 학종으로 조금 한번 뚫어보려고 그런다. 그럼 적극적으로 좀 하고,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지금 내신 점수 올리거나 수능 약수령 논술 준비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알겠지? 그렇게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생기부는 요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선생님이 다양한 것도 괜찮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계열은 좀 통일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뒤로 갈수록 좀 심도 깊은 얘기들이 좀 돼야 되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 지금 오늘 강의에서 니네가 꼭 알았으면 하는 거는 두 가지인데,
여기 이제 학교별로 과목을 분석해 놓은 것도 있고, 근데 사실 지금 고등학교 2학년생들한테는 이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 그냥 다만 설명해 주고 싶은 건 풍생고, 숭신여고, 그죠? 효성고, 학생이 있다면 문과 학생. 3학년 때 확통을 안 배우거든요. 이미 배웠고. 그럼 3학년 때 그냥 경제 수학만 하면 되는 거냐? 절대 그렇지 않다. 양농과 그 다음에 수능 준비를 반드시 해야 된다. 안 그러면 입시가 그냥 지방대로 가는 거지. 물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1, 2등급 대에 있는 친구들은 생기부를 잘 만들어서 대학을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은 교과에서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거고. 그래서 3학년 때는 수능 최저 공부하거나 약수령 논술 준비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외에는 별다른 얘기는 없어. 그래서 오늘 꼭 너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두 가지인데요. 두 가지. 자, 하나는 전략적 입시는 이제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나의 입시 방향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냥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학원에서 숙제 내준 것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학생부 종합전형 위주의 대학을 갈 거야. 그러려면 내신 등급은 어느 정도까지 받을 거고, 내 생기부는 2차 탐구를 반드시 해야 돼. 이게 나한테 진짜 중요한 거야. 라는 인식. 그리고 나는 현재 등급이 그렇게까지 잘 나올 자신은 없고 가천대 이상은 가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지금 내 등급대에서 생기부 준비와 약수령 논술 준비를 해야겠다. 그러면 수원도 내가 지금 공부할 때 까먹지 않게끔 계속 반복을 해야겠다. 라는 어떤 생각. 내가 현재 5등급 이하인데 지금 이대로는 내신으로 좋은 대학을 가기 어렵겠다. 그러면 일단 내신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건 뭘까? 학습법의 개선. 그리고 약수령 논술과 수능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언제부터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관심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입시는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입시는 내가 4등급인데 1등급하고 경쟁할 일이 없어요. 4등급이면 3등급까지 아이들하고 경쟁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얻으면 되는 거고, 내가 1, 2등급이면 전국에 있는 1등급 학생들하고 경쟁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답은 다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심만 가지게 되면 꼭 선생님 영상이 아니고 하이탑 TV가 아니더라도 찾아볼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용들 찾아보고 준비하면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기말고사 제일 중요한 거, 수행평가, 그리고 생기부 2차 탐구. 이 세 개가 지금 타이밍에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기말고사 내신을 끌어올리기 위한 방법. 그죠? 꼭 그냥 열심히 해야지만 하지 말고요. 조언을 구하고요. 요거 강의 끝나고 나면 선생님들한테 그런 거 물어봐. 선생님 점수 끌어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봐,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해야 되고, 조언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워야 돼. 그죠? 계획을 세워서 이전과는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실행에 옮겨야 돼요. 이렇게 돼야 기말고사 점수가 올라갈 거고, 그죠? 수행평가 기간에는 수행평가를 서적이나 논문까지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 깊이 있게 준비를 해주고 2차 탐구로 뭘 할까까지 구상을 해서 하는 김에 아예 2차 탐구 보고서까지 만들어버리면 훨씬 편하지. 그지? 알겠지? 그러면 타이밍 봐서 제출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럼 내 생기부에는 선생님 안 써줄 수도 있겠지만 수행평가 내용과 2차 탐구 내용까지 같이 있고 경쟁자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죠. 알겠지? 자, 그래서 선생님이 전략 컨설팅을 했는데 혹시 뭐 더 궁금한 게 있거나 뭐 그런 게 있으면은 좀 하이탑 TV도 찾아보고 또 선생님 찾아오고 그러세요. 자, 어쨌든 우리 입시는 언제든지 늦는 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들 하고 좀 알고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서 이번 년에 하이탑 입시센터가 제대로 개설이 되고 개원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부턴 선생님이 계속 정보도 주고 챙겨주는 강좌들도 만들고 이번에 생기부 캠프도 만들었지. 외부 강사 초청해서, 그지? 그래서 필요한 것들 계속 줄 테니까 우리 아이들, 우리 학생들은, 선생님 제자들, 후배들은 대학을 잘 갈 수 있도록 좀 실행하는 단계를 잘했으면 좋겠어.
자, 근성과 맷집, 열정을 가지고 또 기말고사까지 파이팅 해보십시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이팅.